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1세기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시대라고도 합니다. 특히 한반도는 냉전이 끝난 후에 아직도 동북아의 질서가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을 때 사실은 국가도 대단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도 그 사회에 지금 공론이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론. 그 사회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올바른 견해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공론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론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원기다. 국가의 원기고 국가 발전의 원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공론이 바로 쓰고 그것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론을 세우고 이 국론이 국가의 전략을 끌고 나가야지 나라가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저희 한선재단이 북핵 억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냐를 세우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오늘 이 자리에 조직했습니다. 오늘 여기 토론자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자타공인하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정책 전문가들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토론이 대단히 생산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사회에 공론을 모으고 더 나아가서 국론을 세워서 올바른 국가 전략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들과 다 같이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주인은 북한 주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은 뭐 대한민국이든 어떤 국제사회든 이 강경 자주파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더 눈을 크게 돌리고 그래서 원건 개혁파와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북한의 내부 정세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꿔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더 강화한다면 저는 이 북한 핵의 공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 안심시키고 우리 군의 사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015년에 한미 연합사 체제가 한미 협조 체제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문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아마 우리가 진지하게 새로운 논의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환 논리 모순에서 우리가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모순의 고리가 있으면 잘라야 되는데 그걸 자르는 것은 미국의 대북 관계 정상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핵을 가진 북한하고 살아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순환 논리 모순을 이렇게 자르는데 그건 그냥 자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리를 미국이 좀 고려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고려해주는 건 관계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럼 중국에 대해서 좋다. 미국이 중국의 관계 정상화 할 테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은 중국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압박에 동참하는 형태만 취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북한의 목을 졸라서 북한이 더 이상 도저히 숨을 못 쉴 수 있도록 네가 이게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도 되느냐 이러한 자세로 중국을 쉽게 말해서 배 같은 배 태워야 되는 거죠. 우선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평화체제 구축, 하여튼 미국과 북한이 좀 수교하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해봐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면은 중국도 그걸 하나의 무기로 해서 내전 탄환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의 압박을 더 본격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한 번 더 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핵무장론 같은 걸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여론을 얻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계로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대로 정리를 하셨는데 미국과 북한의 수교라는 사업에 중국을 동업자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저도 미국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미국이 손을 내밀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저 이른바 북한을 정상 국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너희들이 충분히 하면은 어디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럼 미국 사람들 답변이 북한이 아무런 조짐을 보이지도 않거든요. 갈수록 3차 핵실험해, 미사일해.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 대고 북한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야 너희 자제하면 우리가 정상국가. 그러니까 순환의 고리를 우리 보고 끊으라는데 우리는 북한이 끊어라. 라고 하면 답변이 되돌아옵니다. 참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싸움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방대한 그런 여론을 표명하고 야당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런 나라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 그럼 우리가 북한 의회에 들어오고 잘 지내자. 그래서 그걸 중국한테 약속을 하고 말발을 해주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북한을 옥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큰 말하자면 올바른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한국의 문제에 한국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저변, 인구, 이제 겨우 싹트기 시작한 북한의 리버럴리즘. 그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상부로 올라가서 중국의 지도층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갔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은 어렵지만은 한반도에 우리가 핵 공포를 기본으로 한 소위 핵 균형을라도 이루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진지하게 핵무장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검토라도 시작을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외국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의존해서 풀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간다면은 자기의 자체 전략과 자체 방위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핵 개발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의 노력이라도 우리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하는 문제 제기라고 이해했습니다. 찢어진 핵우산이지만은 그거 없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자는 게 아니고 찢어진 핵우산 그리고 확장 억지력 핵 잠수함의 30의 교대 배치 그리고 우리 자신의 킬체인 KAMD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800km 거의 미사일 갖다 북한 전역하고 되는 미사일 지금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2017, 18년까지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데 이런까지 다 합쳐가지고 통합적인 총체적인 핵 억지력 개념으로 간다면은 이 북한의 지금의 그 도발 의욕, 도발 야욕 이거 갖다가 누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억지력도 안 되는 거고 미국의 해구산이나 미국의 이 핵잠수함이나 여기만 의존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한미 통합 억지력 여기에 의존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1단계 미국의 북한의 이 도발에 의한 프레싱 데인저 이것은 누르고 우리가 시간을 번다. 시간 벌어가지고 그 번 시간으로는 뭘 합니까?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신뢰 프로세스가 되든지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우리도 등을 떠밀어서도 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 송민수 장관께서 과감한 이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요. 이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관계 정상화인데 저는 이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필시 관계 정상화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발을 간데 실가듯이 국교 정상화 플러스 평화협정을 들고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걸 그러나 이거는 선으로 컨스퀀스로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카드로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카드로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하고 이 북한 문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북미 교육 국교 정상화 혹은 평화협정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보고 지금 막 말씀하신 동북아 전체 발전 전략 속에서 뭔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면서 이제 북미 교육 정상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지금 급하니까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벼랑끝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핵무장은 시간도 걸리고 이웃의 반대가 있으니까 어렵고 전술핵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육지 배치는 어렵고 그러니까 해상 재배치 같은 거는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형 MD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몇 가지 건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전제로 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우선 단기적인 벼랑끝 위기를 넘기는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라는 더 나아가서 북미 국교 정상화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이후 당사자를 좀 더 큰 프레임에 설득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가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이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어떤 국민들의 이 용기와 성숙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같이 성화가 돼야만이 전략 개념이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의지만 갖고 관련될 것이냐 결국은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 파괴력이 높은 것도 그런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흑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력 증강을 하려면 결국은 돈이 드는데 이 돈은 예산은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모적인 논쟁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한미연합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최초에는 2012년도에 이미 작년에 이미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가 다 끝났겠지만은 이제 한번 연기를 해서 2015년에 이제 등기는 못 돼 있는데 이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한미 연합사의 해체 문제는 북한의 핵이 해결될 때까지는 저는 당분간 보류해야 된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물론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미군이 주둔하고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국방 예산을 할당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참 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을 연기한다 그러면 또 국방 예산이 뒤로 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이 우리가 환수가 되면 당연히 국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싸워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잘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핵 폐기물을 재처리를 하는 권한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저는 빨리 협상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박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달에 미국을 처음 방문을 하시는데 이 방문할 때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저는 타협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공됐을 때 우리는 핵 억제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 베이스먼트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통수권자 의자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의한 지원이 확실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고, 한미연합사 해체, 작전 통제권 이 부분은 2015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개선이 없는 한 이건 보류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적 핵 주권의 문제입니다. 핵 처리, 핵 재처리 동결을 평화적 목적으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권한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보해 두어서 우리가 필요시에 필요하다면 핵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하면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자 등등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고,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핵을 가질 것이냐 아닌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선 급하게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응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